금리는 여전히 높고 물가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느껴지죠. 예전보다 한산해진 상권, 빈자리가 늘어난 건물들, 임대문에 붙은 간판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에 300개가 넘는 가게가 문을 닫고 있거든요. 한 달이면 거의 1만 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갑자기 망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버티면 가정까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숫자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긴 한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잖아. 위기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은행이 망한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위기는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누적되면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끊어지고 있는 고리가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금리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죠. 기준금리가 0.5%에서 3.5%까지 올라갔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5%에서 6%를 넘어서 7%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다시 내리는 게 정상적인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내렸는데도 소비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죠. 이자가 늘어나면 가게든 기업이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게 되는데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 금리가 다시 내려가도 바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는 돈이 생겨도 일단 저축부터 하거나 빚부터 갚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소비 회복은 지연되는 뭔가 어정쩡한 국면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됐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져야 정상인데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곳에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은행도 손해니까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 타격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자영업자는 월급쟁이가 아니라서 소득 증빙이 어렵고 가게를 담보로 잡기도 애매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럼 체감 경기는 왜 겉보기보다 더 나쁠까요? 수치상으로는 성장률이 플러스고 실업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주가도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체감하는 경기는 훨씬 더 나쁩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기라는 게 평균으로 측정되는데 평균이 괜찮다고 해서 모두가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대기업은 괜찮을 수 있고 수출 기업은 괜찮을 수 있어도 내수에 의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 직원은 월급이 정해져 있고 보너스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갑자기 수입이 반토막 나지는 않죠. 그런데 자영업자는 매출이 10% 줄면 이익은 30%에서 40%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기 때문이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건 매출이 줄어도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남는 게 확 줄어들고 매출이 좀 더 줄면 아예 적자로 전환됩니다. 현재 경기와 자영업자 폐업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비용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보죠. 자영업자들 중에 대출 안 받고 장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할 때, 처음 오픈할 때, 재료 사입할 때, 운영 자금 마련할 때 다 대출을 받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이 대출의 이자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3%에서 7%로 올랐다고 치면 이자가 연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 달에 33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소비 위축까지 겹칩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건데 매출이 줄어드는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외식이나 카페, 미용, 의류 같은 비필수 소비 쪽은 타격이 더 심하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랐으니까 사람들은 필수적인 것만 사고 나머지는 줄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10%에서 20% 줄어드는데 거기에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소득 감소는 30%에서 40%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버틸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안 되면 일단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버티는 게 가능했어요. 적자가 나도 몇 달 버티다 보면 성수기가 오고 성수기에 만회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추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틸 방법이 없어집니다. 개인 돈을 쏟아붓거나 가족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왜 자영업자에게 먼저 전달되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소비거든요.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는 재정을 조정하고 이런 건 시간이 걸리는데 소비는 바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거든요. 대기업은 수출도 하고 정부 프로젝트도 받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자영업자는 손님이 안 오면 그냥 끝입니다. 더 심각한 건 망한 자영업자보다 포기한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망했다는 건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강제로 나가는 거고 포기했다는 건 계산해보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스스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사라진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 손익분기점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익분기점까지 가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 3천만 원은 나와야 손익분기점인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2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매달 1천만 원씩 적자인데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두 달은 버티죠.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 가면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깨닫는 게 이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흑자를 내도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는데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벌려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그 100만 원도 불안정합니다. 다음 달에 갑자기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고 큰 수리비가 나갈 수도 있고 예상 못한 비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가게 정리하고 어디 취직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대출이 완충 장치가 아니라 부담이 된 변화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대출이 완충 장치였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대출 받아서 버티고 나중에 잘 되면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부담입니다. 대출을 더 받으면 나중에 더 많이 갚아야 하는데 나중에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은데 대출을 더 받는 건 미친 짓이죠. 그래서 대출이 완충 장치에서 올가미로 바뀝니다. 이미 받은 대출의 이자만 내기도 빠듯한데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 해도 나중이 더 걱정되는 겁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심리도 결정적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거야. 성수기만 오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있으면 악착같이 버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성수기가 와도 예전만큼 안 되고 프로모션을 해도 손님이 안 오고 가격을 내려도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이건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구조 자체가 바뀐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업이 실패가 아니라 방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폐업하면 실패자 취급받았어요. 장사 못해서 망했네, 능력이 없네, 이런 시선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폐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똑똑한 선택을 한 겁니다. 더 버티다가 빚만 늘리고 신용불량자 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고 나가는 게 훨씬 현명하거든요. 그래서 폐업이 실패가 아니라 방어 전략이 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지금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한 버티기를 멈춘 겁니다. 예전에는 일단 버티고 보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 감당 못할 빚을 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나가면 손실이 얼마고 더 버티면 손실이 얼마나 늘어날지,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냉정하게 따져보고 판단하는 거죠. 가족과 미래까지 고려한 선택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런데 돈을 못 버는데 왜 계속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족들한테 피해만 가고 자녀 교육비도 못 대고 노후 준비도 못 하게 되면 가게를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더 버티다가 가족까지 무너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가족을 위한 선택인 거죠. 더 늦기 전에 나가는 전략도 합리적입니다. 빚이 적을 때 나가야 재기가 가능합니다. 빚이 수천만 원일 때와 수억 원일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수천만 원이면 몇 년 일하면 갚을 수 있는데 수억 원이 되면 평생 갚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더 늦으면 빚만 늘어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나가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도망이 아니라 정리의 성격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폐업하면 도망치는 느낌이었어요. 빚 못 갚고 튀는, 책임 회피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책임지는 겁니다. 더 이상 손실을 키우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재기하겠다. 이게 책임이 있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정리입니다. 깔끔하게 정산하고 빚 갚을 계획 세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경기가 더 나빠지면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더 나빠진다는 건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면 제일 먼저 고용의 질이 악화됩니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면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든요. 자영업자 1명이 평균 2명에서 3명 정도 고용한다고 하면 폐업 1만 개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가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가거나 아예 실업 상태가 되는 거죠.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 소비가 추가로 위축됩니다. 실업자가 늘거나 비정규직이 늘면 소득이 줄어들죠. 소득이 줄면 소비를 더 줄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떨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A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직원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B 가게 매출도 줄고 B 가게도 힘들어지면 C 가게로 영향이 가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되는 것도 심각합니다. 한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주변 가게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상권이라는 게 시너지 효과로 유지되는 건데 가게가 하나둘 빠지면 전체 상권이 약해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에 카페, 식당, 옷가게, 미용실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게를 이용하는데 카페가 문을 닫으면 그 거리에 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식당도 손님이 줄고 옷가게도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권 전체가 죽습니다. 빈 가게가 늘어나고 사람이 안 다니게 되고 완전히 슬럼화되는 겁니다. 금융 부담 확대와 대출 경색 심화도 걱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대출을 못 갚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거죠. 부실 채권이 늘면 은행들은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금리를 더 높게 받고 담보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도
대출이 어려워지고, 대출이 어려우면 운영이 힘들어지고, 결국 또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영업 문제가 자영업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경제로 번지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건물주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요. 건물주들이 타격을 받으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영업에서 시작된 문제가 부동산, 기업, 정부 재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면의 본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터진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온 것도 아니고, 정부가 긴급 구제금융을 투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위기 이전 단계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버티던 구조가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억지로 버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하나둘씩 나가는 과정인 거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빠져나가는 국면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라는 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사슬이 끊어질 때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집니다.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자영업자들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고용이 무너지고, 고용이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지고, 소비가 무너지면 더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특정 개인이 무능해서 노력을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유지 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다음에는 더 큰 영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매출도 영향을 받고, 내 일자리도 영향을 받고, 내가 사는 동네 상권도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국면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업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조용한 위기의 시작점에 서 있고,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있으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앞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직 대응할 시간이 있고, 준비할 여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남아있는 시점이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는 휩쓸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